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일주 넘어갔습니다. 그와 관련된 또 국회 사항도 같이 맞물려 있고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황교안 단식 일주일 넘어갔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이른바 이제 그 바른미래당 나의 이제 그 안에서 신당을 추진하는 변혁 대표를 맡았었죠.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요. 어제 그 단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승민,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함께 막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식 그만두시고 국회로 가서 이걸 막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나 황교안 대표 단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말 거의 못하고 고개만 끄덕. 어젯밤에 한국당 지도부가 그 청와대 앞에 이 단식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병원으로 이걸 강제로라도 좀 이송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하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송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건강 상태 굉장히 안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후 선거법 본회의 부의 자정을 지난 자정 부의됐습니다. 지금 여야 극한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분명. 그리고 일단 선거법과 관련된 상황 뭔가 극한 대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태풍의 눈일까요? 아니면 진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쪽이십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황 대표께서는 이제 너무 좀 건강을 해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잘 못하시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뭐 청와대 앞에 천막이 쳐져 있고요. 옆에서 뭐 지지자 또는 반대자들 뭐 고성도 들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회 상황을 다룬 기사 좀 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부의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의라는 거는요, 본회의에 일단 안건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상정을 해야 이제 표결에 들어가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일주일 타협의 정치 시험대에 놓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협의 정치, 과연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강행과 대치 속에 또 혼란이 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다. 여당은 이 선거법 개정안 강행을, 그러니까 표결을 강행할 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한국당과는 완전히 갈라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등을 돌리고 있지만 그 등이 더 멀리 돌리게 되겠죠.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요. 야당의 일주일 집중 논의를 제안했다. 그리고 공수처법 부의는 내달 3일. 이때도 또 한 번 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표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무효 선언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죠. 당내에서는 일각에서 협상론이 나오지만 지도부는 강경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지금 다 이거 포기하고 무효하라 이런 단식이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은 변혁, 필리버스터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정 이루어질 때 아예 연설을 그냥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뭐 며칠이곤 해서 아예 표결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또 계획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황교안 대표 지금 선거법 자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면서 포기하라고 주장하면서 단식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떤 선택지가 있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선거법 표 대결을 하나? 이건 그럼 아예 이제 뭐 타협을 하고 이제 표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직 총사퇴 아예 결기를 보여서 단식에 더해서 다 던져버린다. 아니면 필리버스터. 요거는 굉장히 또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한국당 뭘 해도 딜레마다. 왜 그럴까요? 표 대결을 할 경우에는요. 변형 무소속 합쳐도 127석, 127석. 그러니까 이게 표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요. 의원직 총사퇴 이게 실제 가능할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얘기 나와서.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표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소극적인 거다. 그래서
한국당의 선택지가 3개가 나왔는데 뭘 해도 딜레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국회 관련 상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내가 보니까 협상을 하면은 다른 입장이 나오면 좋겠어요. 5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입니다. 저희들 뭐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아주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를 만약 시키려고 민주당과 민주당 이중대 정당들이 그렇게 획책을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뭐 해서라도 하여튼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것을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 거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일단 선거법 절대 안 돼.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절대 안 돼. 이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죠? 필리버스터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요. 공수처법 이거는 좀 해주고 선거법 이걸 막자. 하나는 주고 하나는 막자. 이런 대안들 제시했어요. 자, 한국당에 계신 변함보 변호사. 네. 자유한국당 뭐 이 상황을 타개할 어떤 출구 전략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선택 가능합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라든가 황교안 대표의 그 선택 예. 자체가 기존 정치인 업법과는 상당히 많이 좀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 기존 정치인의 단식이었다고 한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가 되면서 아마 예. 충분한 명분을 얻었으니까 예. 거기서 단식을 중단을 했을 것이었고 물론 일단 그 이전에 아마 단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었겠죠. 근데 황교안 대표의 선택 자체가 기존 정치인 업법과는 좀 다른 이제 독자적인 하냐 본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예. 추구 전략에 있어서도 이제 기존 정치인 업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퇴로를 봉쇄하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신 상황이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어떤 탈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출구 있고. 전략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나와요. 예, 반대로 이제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목숨을 예. 걸겠다는 것이 당연히 단순한 정책 수사가 아니라 예. 이대로 정말 어떤 큰 상을 맞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지금 극도로 지금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되면은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장에서 예.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뭐 여당에서도 야당과 전혀 협상을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도 사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해찬 예. 대표도 어떤 협상을 해보자라고 예. 얘기는 하겠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를 제시를 해야만 협상이 가능한 건데 현재로서는 전혀 양보할 수 없는 수만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결국 예. 협상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치만 대표는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본인의 이제 단식을 통해서 극단적인 갈등상을 노출을 하면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탈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변호만 변호사께 질문 드렸는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길게 하셨어요. 변호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어떤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해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물론 다른 당 상황이니까 예.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담이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역구 의석 한석 줄이는 게 예. 엄청나게 힘들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260대 40에서 지역구 의석을 거의 손대지 않고 비례를 아마 어떤 조정하는 식으로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것은 아마 막후에서 원내대표들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을 조금 수정을 해서 뭐 그런 데 되면 그건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 보시는 거네요. 그럼 또 다른 또 이 규모가 작은 야당들이 또 엄청나게 또 반발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연동형이냐, 연동형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발할 것 같아서 이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최영호 고문께서 네. 보시기에는 자유한국당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요한 그 시간들을 몇 개 좀 예.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예. 12월 3일 날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고요. 예.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종료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12월 17일이 예. 이 변수인데 예. 예비 후보들 등록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12월 17일 전에 선거법이라는 게임의 룰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기상으로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예. 뭐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남은 사이에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다음 지금 뭐 아까 한 5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표결하는 거, 뭐 예, 총사 때. 이것이 이제 절충하고 연합하고 몇 가지를 돼야 되죠. 지금이 일단은 벌써 분위기는 동물국회로 갈 것 같은 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예. 뒤에서 뒷배로 딱 난 목숨 걸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되시면은 뭐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이 조금 연동형 비례제를 예. 늘리자 이런 뭐 세부적인 얘기를 예. 할 수 없는 분위기니까 거기다 패스트트랙 무효하라 그러는데 예. 그게 들어줄 수 있는 얘기들을 뭐 하셔야지 예. 그것이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뭐 예. 전략적인 아주 하나의 예. 이런 뭐 안들이 예.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하고도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지금 원내대표의 예. 활약이 지금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 물밑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 일단은 어떤 모양이 되든지 지금 룰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예. 국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뭐 예. 의회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표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꼭 예. 이 12월 17일 전에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두 분께 해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무엇일까를 좀 전망해 달라는데 확실히 어렵군요. 딜레마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명확한 무엇이다. 이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당 지금 뭘 해도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이슈를 다 집어삼킨 황교안 단식이다. 이슈를 다 집어삼켰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한 방에 보수통합 논의 자체를 감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수통합 꽤 진지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단식 이후에는 이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보수통합 얘기할 때 아니다 지금. 급한 게 더 있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각 당에서 뜨겁게 들끓던 쇄신론도 사라졌습니다. 한국당에서 뭐 초선, 재선 의원들 막 일어섰잖아요. 쇄신해야 된다고. 불출마해야 된다고. 근데 이 얘기도 잠잠해졌어요. 극한 투쟁에 패스트트랙 협상 동력 상실했다. 일단 지금 이 두 가지가 꽤 눈길을 잡는 제목입니다. 보수통합론도 사라졌다. 쇄신론도 사라졌다. 자, 정원가 실장님. 우선요. 이 쇄신 주장 진짜 잠잠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이 이제 보수 우파들을 예. 하나를 모으는 예. 결집하는 그런 공간은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예. 뭐 보수 통합이라든가 쇄신론 그리고 패스트트랙 협상 자체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 황 대표가 언젠가는 또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살아 있습니다. 항상 그 주제들은요. 지금 이제 물밑에서 어떻게 예. 보면 시기를 놓치는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예. 보수통합론이든 쇄신론이든 이게 사실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없거든요. 총선 자체가 불과 뭐 몇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 건데 제가 앞서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서 한국당이 가져올 게 무엇인지 예. 지금 여당이라든가 지금 일부 야당은 예. 사실은 어쨌든 법에 정한 수순대로 갈 거란 말이죠. 예. 1차적인 목표는 적어도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10일 이전에는 예. 처리하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이 상당히 좀 역시 정치를 많이 해보는. 아까 영상에서 확인했던 예.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검경 예.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 설치에 대해서 굳이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 검찰 개혁을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거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내놓고 그러면 선거법 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인지 그냥 이 자체를 아예 뭐 연동형 비례제가 들어가면 아예 논의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가 위법 불법이다. 이런 예. 식의 어떤 그 협상 대화의 창을 닫아놨을 경우에는 예. 그냥 일정대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한국당은 결국에 얻을 게 뭐냐라는 예. 이런 절박함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이 있으리라 보는데 예.
결국에는 지금 국면에서도 야당 일각, 한국당 일각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의원들 중에는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등등을 감안해서라도 뭔가 여당의 의중을 좀 타파해보고 연동형 비례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럼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안에서 한국당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지, 이 어떤 줄 건 주고 좀 받을 건 받아오는 이런 전략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타협을 좀 이뤄낼 때인데 그게 지금 아쉽다는 지적이에요. 자, 오창석 평론가. 사실 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당과의 협상이 막혀버렸다. 단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내에서 좀 나오기 시작했던 쇄신도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도 막혀버렸다. 좀 이런 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들 1,404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67%가 공감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공감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공감한다는 퍼센트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코어층 이상의 그 중도층까지는 잡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공감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좀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네, 좀 안타까운 것이 저는 진보와 보수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지금 용기 있게 얘기를 던졌거든요. 근데 그 쇄신론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황교안 세 글자에게 다 모이게 만들었는데요. 저 역시 그 홍준표 대표가 던졌던 그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도 대선 후보 때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혼자만 반대했어요. 그 공수처 설치 반대했는데 지금 공수처 받자. 검경 수사권 받아주자. 다만 선거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이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제 질서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3%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만 받으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체제에서는요 4.5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올림을 하면 5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뭐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34개.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 준비하는 것만 11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3%만 얻으면 굳이 자유한국당, 굳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3%만 넘게 되면은 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5석 얻어요. 그러니까 굳이 큰 당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굽힐 필요가 없거든요. 당대당 통합 어렵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보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지금 뭔가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을까 이런 걸 좀 모색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건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지소미아 종료 이걸 포기해라. 근데 이건 끝났습니다. 이 사안은. 그 남은 2가지가 선거법과 공수처 이거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공수처는 주고 선거법만 막도록 하자. 과연 타협의 여지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문들이 오늘 향후 일주일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